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어때 MC 세미입니다. 자, 오늘 취업어때 오늘은 취준생과 직장인들을 위한 법률 상담 시간 강성신 서재용의 강변서로인데요. 함께할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뵙습니다. 강승민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재영 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저희 오랜만에 이제 완전체로 뭉치셨으니까 오늘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성신 서재영의 강변서로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열려라 주제판. 실업급여 대 실업급여,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아요. 자,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이죠. 실업급여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실업, 꿀, 그 달달한 거 그런 거 있는데 좀 들어보셨나요? 이 실업급여? 그 뉴스에서 저도 네. 봤는데 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우리 커피집 가면은 커피 전문점 가면 이렇게 시럽 추가해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콤한 맛을 추가하려고. 네. 그래서 이들이 그냥 달콤한 어떤 그 악용의 의미에서 실업급여를 탄다는 어떤 보너스의 의미? 뭐 이런 의미로 좀 악용이 되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은 실업이란 단어에서 좀 부정적인 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이 실업급여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보니까 1995년에 고용보험이 생기면서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실업하신 분들의 이제 생활의 안정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구직급여라는 걸 조금 지급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실업자분들의 생계와 가족의 그 안정에 이런 거를 좀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였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일반적으로 있는 제도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문제가 될 만한 제도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요새 좀 이슈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요즘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또 직장인이라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받아본 적이 없고 저희가 방송 전에 얘기를 나눠보니까 두 분 다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쵸.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되고 그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퇴사를 해야 되는데 그 퇴사하는 사유가 자진 퇴사가 아니라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여야 되고 또 그 고용보험을 가입했던 기간이 이제 실제 근로한 일수로 180일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한 7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야 180일이 좀 차겠죠. 네. 이제 세 가지 요건이 차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이제 실업급여 받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비율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좀 워낙 많기도 하고 요새 문제가 됐던 건 반복해서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반복해서도 받을 수가 있군요. 그럼 강성신 변호사님 주변에는 이런 거 받는 분 있으신가요? 있죠, 있는데 그 방금 노무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반복해서 받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실업급여의 그 취지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자발적인 어떤 퇴사 사유로 인해서 비자발적은 그 결국 뭐예요? 뭐 그런 이제 유형일 건데 물론 그거에 한정하진 않습니다. 뭐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던가 이제 이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뭘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막막하니까. 그러니까 평소 때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가지고 보험료도 차근히 납부해서 이런 일에 좀 대비를 하자라는 건데 취지와는 조금 다르게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딱 그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딱 수급 요건이 되자마자 이제 조금 부정한 사유로 인해서 뭐 예를 들면 짜는 거예요. 사용자랑. 짜고 치는. 이게 수급을 받기 위해서 네네네. 예를 들면 나는 비자발적 의사가 아닌데 자발적으로 가는 건데 이런 경우 사실 비일비재할 거예요 아마. 그 부정수급의 사례 중에서는 저 그냥 비자발적으로 하는 걸로 좀 처리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요건에 딱 맞게 그것만 채워가지고 수급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받다가 기간 다 차면 또 어디 위장 취업 같은 걸로 또 새롭게 시작을 해서 또 실업급여를 받아내기 위한 딱 요건만 채우기 위한 그거는 좀 남용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게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그 재원이 고용보험이라는 게 무한정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급속하게 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이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갑자기 이제 일자리를 잃게 돼서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좀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시선들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런 사례들 말고 좀 부정 수급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나요? 사실 제가 오늘도 진짜 공교롭게 전화를 노동청에서 한 통 받았는데 사실 어떤 전화가 일반적으로는 좀 많이 오냐면 사실 저희가 실업급여 받는 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일을 하면 안 되고 되죠. 근데 일을 하더라도 신고를 하면 그냥 그 기간만큼을 제외하고 실업급여 수급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고용센터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저 이제 오늘 뭐 그러니까 일당으로 하루 정도는 일할 수 있고 뭐 소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 갑자기.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신고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한 이제 6개월, 1년 지나서 이제 부정수급이라고 이제 연락이 오는 거죠. 이 사람이 여기서 일한 거 맞냐. 아이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자체로는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일반적으로는 부정수급에 많이 아마 조사과에서도 이게 제일 많은 사유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일을 하고 있는 거를 숨기는 네. 그런 경우죠. 아,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대로 받고 받고. 다른 데서 일해서 돈 받는 건 그대로 받고 물론 그 다른 데서 일한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소위 얘기하는 4대 보험에 가입이 되는 어떤 그런 일자리라면 바로 알 수가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쌤 씨 좀 내 밑에서 일 좀 해요. 그렇게 해서 뭐 할게요. 현금으로 막 뭐 네. 2만 원 줘. 네. 하루 종일 굴리고. 아이고. 그럼 뭐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알아내기가 어려운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런 사례도 또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럼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실업급여 하한액을 좀 낮추거나 아니면 아예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도 이게 말 그대로 그 실업급여고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은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험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아까 말했던 뭐 부작용이 있으면 그거를 조금 해결하는 방안을 조금 고민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이 요즘 물가 수준에서 뭐 180만 원, 190만 원이 뭐 그냥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많은 돈이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무한정 하한액을 낮춘다고 말하는 게 맞을까 싶다는 생각은 저는 들기는 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 네네. 한 달에 180만 원 정도가 네네네. 들어오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폐지가 되면은 이게 만약에 하한액이 폐지가 된다고 해도 우리한테는 여전히 그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최저임금에 뭐 그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임금의 뭐 막 60% 정도 하면은 12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 서울시가 조사한 2021년 이제 네. 1인 가구 월 평균 생활비가 161만 원이래요. 그럼 이제 이거에 못 미친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이제 선홍사님이 말씀하신 건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진짜 뭐 부정 수급을 하는 게 네. 모두의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그쵸, 아니죠. 어떻게 잘못된 어떤 일부의 케이스 때문에 이 1인 가구 월 평균 생활비 161만 원에도 못 미치는 한참 못 미치는 이제 120만 원이 되면 이제 그런 수준은 너무 이제 생계 유지를 위한 어떤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그걸 물어보지 마세요. 왜요? 부담스러우니까. 왜냐면 이건 사실 그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의견이 무조건 맞다라고 네.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하한액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뭐 이런 걸 논거로 세울 수 있죠. 원래는 10조 원이 넘었었던 고용보험기금이 지난해 2022년 6조 3,379억 원 수준으로 감소를 했대요. 그럼 이거는 뭐 재원에 심각한 고갈이 돼서 만약에 이게 빵원이 됐다 쳐봅시다. 네네. 그럼 이건 정말 아무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덜 받는 게 아니라 120만 원이 아니라 아무도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뭐 이르게 된다는 걸 이제 심각하게 뭐 가정을 해본다면 뭐 하한액을 폐지하는 게 뭐 옳다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사람에 그럴 따라서. 수 네,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제가 막 약자를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네, 않았어요. 맞아요. 저희. 약간 근데 찔리신 것 같은데? 의견 대립이 있는 부분이긴 해요, 이건. 네, 이렇게 대립을 하면서 또 맞춰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좋은 네, 방향으로 맞춰 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해외의 경우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 해외에서는 이 실업급여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사실 해외도 우리나라랑 실업급여 제도 자체는 비슷한데 네. 이제 결국에는
얼마나 보장해 줄 건지 아까 변호사님께서 저희 우리나라 60% 정도라고 말을 하셨는데 네. 사실 이게 저도 좀 찾아보다 보니까 네.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좀 적다. 기간도 적고 아. 보장률도 적다 이랬는데 지금 이 60% 정도로 올라간 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낮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간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받는 나라들 뭐 물론 이 나라들은 유럽이기는 하지만 네. 뭐 북유럽 쪽도 있고 뭐 그래서 뭐 스위스나 독일, 덴마크 이런 나라들은 뭐 730일까지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 워낙 그런 사회적으로 복지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뭐 사용자 것까지 했을 때 한 2% 정도인데 네. 아마 거기는 고용보험료를 더 많이 내지 않을까 싶기는 그렇겠죠. 하거든요. 네. 사실 뭐 없는 돈을 만들어서 주지는 않았을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 자체가 뭐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뭐 특별하게 뭐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덜 주는 것도 아닌 그냥 평균적인 수준에서 그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해외 국가들이랑 비교했을 때 뭐 우리나라가 더 낫다, 뭐 다른 나라가 낫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완전 편견인 것 같은데 강성신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이게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하한선이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걸 뭐 폐지하는 만에 뭐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하한선이 있지만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제 비교적 짧다. 네. 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하한액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려보자면 네.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하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방 지지선이 있단 네네. 말이에요. 그럼 이 하방 지지선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세후 최저임금보다 그건 높아버린다라는 안 거예요. 되죠. 그러면 근로의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맞아요. 지적을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네. 아니 내가 뭐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세후 뭐 해가지고 얼마를 받아. 근데 옆에 애는 아무것도 안 해. 네. 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네. 근데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받고 있어. 이러기 물론 싫죠. 구직 활동은 하겠죠. 이제 제가 말하는 어떤 막 근로를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구직 활동 말고. 근데 실업급여를 받는 그 액수가 나보다 높아. 그러면 저는 일을 하고 싶을까요? 이 같은 세상 뭐 이럴까요? 하시겠죠. 세상을 탓할 수도 있다라는 네, 네,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또 지적도 있을 수 있다. 아, 있을 수 네, 있고 네. 충분히 받아들여질 지적이다라는 네, 그건 그렇게 생각이 생각합니다. 드는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이 실업급여를 또 반복적으로 받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그만큼 이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봐야 될까요? 뭐 특별하게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저희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이 재정 상황이 악화된 요인 중에 하나가 네. 뭐 물론 여러 가지 뭐 하한액이 높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코로나 때 조금 기본적으로 수급자들이 많이 늘어나긴 늘어났어요. 근데 그때 지금 저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실업 되신 분들이 꽤 많았단 말이에요. 아니면 휴업 상태여가지고 휴업급여를 정부에서 지원받는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그 당시에 좀 지원이 되는 게 많았었고 그 이후에 뭐 물론 계약직 채용이 뭐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늘어났다 이거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보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예전보다 오히려 실업급여를 잘 몰랐던 사람들도 받게 되는 경우는 있겠죠. 당연히 이제 실업급여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 측면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싶고 계약직이 굳이 더 늘어났다? 요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멀리 보면 네. 지금 코로나 말씀을 해주신 거는 완전히 이제 우리가 이 직전에 바로 겪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뭐 우리가 진짜 갓 겪은 일이고. 네네. 근데 좀 멀리 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예전과 같이 막 이렇게 획일화된 뭐 평생 직장, 뭐 뼈를 묻자, 띠를 두르고 막 이제 이런 예전식의 직장의 패턴에서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고 이제 유연화라고 해야 되나 좋은 말로 하면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여기서 뼈를 묻잖아요. 막 대대손손. 네네. 근데 굉장히 많은 이직과 뭐 예를 들면 나 더 좋은 직장 있으면 뭐 MG 막 가잖아. 네, 그렇죠. 그리고 뭐 그게 뭐 비자발적이든 자발적이든 어쨌든 이직하는 어떤 문화 자체가 뭐 사용자 측면에서도 이게 자연스럽다라고 느껴지는 게 예전보다 더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연화, 그 고용 시장의 유연화 이런 거를 보면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좀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직장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네, 당연히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노동자 측에서는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람들보다 실업급여를 주지 않는 어떻게 보면 회사의 갑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갑질 때문에 피해를 받는 노동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갑질에는 또 어떤 사례가 있나요? 뭐 그 코드 넣는 거를 이렇게 정정 바꿔버려가지고 아예 그냥 수급을 못 받게 하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 코드를 막 정정해가지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게 해버린 막 이제 그런 사건이 왜 그런 거? 못 받게 하려고. 왜요? 저는 모르죠. 미웠나 보지. 네, 아, 저도 그 뉴스의 자세한 내막은 모르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못 받게 하려고 사용자가 한 그런 경우가 있었을 근데 거예요. 아마. 그런 경우면 아마 그거였을 것 같아요. 어떤 그 거지? 처음에는 권고사직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권고사직 하고 나 지원금이랑 이런 거 생각 못 하고 있다가 권고사직 넣으니까 저희 지원금 못 받는다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갑질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거를 밀어 넣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너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로 사직 썼어. 이거는 저는 요즘 같은 세상에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쵸.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권고사직이었는데 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권고사직이면 큰일 난다. 그렇죠. 너 자진퇴사를 좀 해줘라. 요런 게 좀 차라리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진짜 뒤통수 맞는 네, 기분이겠네요. 그거는 좀 황당하긴 할 것 네, 같아요. 그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발적인 네. 퇴사로 된 거 보면은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이 실업급여에 대한 좀 한층 더 깊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퇴사한다고 했더니 개인 사유로 쓰고 퇴사하라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서류도 저에게 못 준다고 하네요.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우울증 약 먹고 상담받고 그러다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는데 개인 사유로 사직서 쓰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라고 사연이 왔습니다. 이거 못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그냥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관둘래 라고 하면은 이거는 자발적 의사에 기한 거라고 인정이 될 것 같아요. 어쨌건, 근데 어쨌든 우리 뭐 저번 시간인가 다뤘잖아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어쨌든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을 받거나 혹은 내가 뭐 사내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뭐 법원으로 갔던 뭐 행정기관으로 갔던 이거는 진짜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는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내가 회사를 그만둔 건 자발적 의사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그렇죠. 어렵죠.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막 쌤 씨가 저를 너무너무 괴롭혀. 네. 직장 내에서.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 그냥 사표 던져버린 거예요. 네. 난 이 여자랑 일을 못하겠다. 네. 그럼 이거는 자발적 의사에 기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네, 근데요? 근데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좀 공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 직장 내 괴롭힘 네. 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좀 뭔가 인정받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래서 나간 거라고 하면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나간 건 아니고 확실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나간 거다라는 거를 인정받기 쉬울 거라는 거죠. 네, 이해가 됐습니다. 노무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일단 내부 조사를 통해서 인정까지 받았다고 했는데 인정받았네. 자료만 안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그냥 이제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이제 고용센터 가가지고 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왔다고 하면 아마 거기에서 어떤 그 이제 센터에서 있겠죠, 자료 요청을 할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갑자기 직장 괴롭힘이었는데 아니라고 하는 회사가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제 거기까지 갔다라고 하면 이제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제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한번 이제 이거를 인정받는 그런 과정을 한번 거친다고 하면 실업급여는 받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정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막 뭐 쌤이가 나를 미워했어요. 막 뭐 이거는 조금 아니 그러니까 뭐 근거가 좀 너무 모호하다 이거예요. 네네네네. 미워해서 뭐예요? 한도 때니까요. 미워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모호하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우리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 같은 거를 구비해 놓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조사 서류를 안 주잖아요. 이것도 이제 강제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면은 요청을 할 아예 그냥 이 회사에 공문 같은 거를 보내서 요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네, 저는 있다. 네, 노무사님의 의견이신 것 같은데 이 사연자분은 이제 상황을 좀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선 뭐 어차피 지금 이런 상황에서 회사에다가 계속 얘기해봐야 본인만 더 스트레스 받고 그 고용센터 가서 그 센터 담당자나 고용노동부의 감독관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처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다음 사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퇴사를 하고 태어나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해외여행을 오랫동안 다녀오지 못했고 여름 휴가 겸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오자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령 중에도 이 해외여행 다녀와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여행 가는 거는 뭐 문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두 가지 측면일 것 같은데 네. 실업급여 받는 동안 여행 가면 안 되냐? 당연히 안 될 거 없죠. 안 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최근에 보니까 그 이제 실업급여 그 담당자분이 네네네. 이제 뭐 실업급여 받으러 와가지고 뭐 받아가지고 뭐 해외여행 가고 뭐 샤넬 선글라스 쓰고 뭐 이런 쪽으로 좀 자극적으로 좀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진짜로 뭐 내가 뭐 이걸 가지고 뭐 로또를 사든 해외여행 저는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면 거기서 또 정해놓은 절차가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실업급여라고 표현은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인 거고 그렇죠. 구직 활동을 해야 그 조건으로 주는 거니까 아마 그 정해진 뭐 날짜 같은 거나 뭐 교육 같은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못 간다면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네네. 그것만 아니라면 저는 뭐 실업급여를 어떻게 쓰든 그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성신 변호사님의 의견도 참 궁금한데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실업 인정일 같은 거를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하긴 하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실업 인정일이 있으면은 그 날을 지켜야 되고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부득이한 사유에는 뭐 내가 너무너무 이 나라에 놀러 가고 싶다 하는 것도 뭐 사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뭐 연장 신청, 연기 신청 이런 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거치고 가는 건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해야 될 것들 다 해놓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구직 활동도 하고, 네, 뭐 그러고 가는 거야 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업급여를 받는 그 기간 동안 25시 잠도 자지 않고 하루 종일 구직 활동을 하고. 뭐 하루 종일 뭐 여기 실업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없죠. 네? 실업급여 받아가지고 뭐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니까. 그렇죠. 뭐 내가 5일간 라면을 먹었으면 뭐 6일, 주말에는, 7일은 너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저희 그렇게 일하면서도 이제 평일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여행 갈 수 있는 것처럼 이제 할 일을 다 한다면은 뭐 이런 것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정해진 절차는 지키면서 하자. 그럼요. 네. 해야 될 건 해야죠. 네.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취업 어때? 오늘 강성신, 서재웅의 강변서로 시간 실업급여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세 줄 정리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웅 노무사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뭐 조금 자극적일 수 있지만 저도 뭐 실업급여는 실업이 아니다. 이 말씀을 진짜 저는 꼭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실업급여는 사회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다. 그리고 제가 너무 좀 정치 열사처럼 좀 얘기하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 아니에요. 네네 그냥 제 소신은 여기서 밝히고 오늘 마지막 은퇴 무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실업급여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고 모두가 누군가는 필요할 수 있는 누군가는 이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부작용이 있다고 하면 그 부작용을 해소하면 되는 거지 맞아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문제 삼을 건 아닌 것 같다. 맞습니다. 오늘 굉장히 조심스러운 세 줄 정리였고요.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의 세 줄 정리도 들어볼게요. 저야 뭐 맨날 3줄 시키면은 한 줄만 하니까 네, 말씀을 드려보자면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뭐 권고 사직이라든지 네.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뭐 부당 해고라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실업급여를 소급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맨날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증 근거를 마련해 놓는 미리미리 마련해 놓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어떤 증거들이나 서류들을 만들어 놓고 내가 만약에 이런 뭐 비자발적 퇴사를 했을 때 어떡하지? 나 진짜 뭐 부당해고 당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뭐 어쨌든 우리 안전망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미리 준비해 놓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실업급여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